달려간다고 했는데. 그래? 그게 그거잖아. 그거나 그거. 이게 다 표현이죠. 그런 거예요? 제가 문과가 좀 아니라서. 자, 부정적분 다 했지? 부정적분 질문할 거인? 너 혹시 개념세 넌? 일부 안 가졌어. 일부러 안 가져왔다고? 그건 또 실수로 안 가졌어. 무슨 팩이야? 개념세 없어도 됩니다. 연습장 꺼내세요. 연습장 꺼내지 말고. 그 뭐? 아, 상관없어. 지금 개념쌤 필요 없어. 오늘 뭐 할 거냐면 정적분 인트로 할 거야. 공격적으로요? 이렇게? 어? 이렇게 공격적으로요? 그럼 뭐 어떡해? 자, 정적분 인트로 2시간 동안 합니다. 인테어가 보시나요? 아하. 그럼 내일은 정답 주세요. 네. 이게 그 돌아서 간다 할 때 그거예요? 네. 당신들이 택한 길. 먼 길. 자, 정적분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면 곡선이 있을 때 곡선 뭐가 있다고? 곡선이 있을 때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데서 출발했어요. 그냥 X축이라 하고 그냥 Y축이라고 하고 만약에 여기가 A이고 저희 원점 여기가 B요. 그러면 X축이랑 X는 A랑 X는 B랑 곡선 fx라고 할게요. 다시 X축, X는 A, X는 B, Y는 fx 요거 4개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그 넓이가 어디 지칭하는지는 알겠죠? 어떻게 생긴 거? 뭐 이렇게 생긴 거 그지? 요거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문을 되게 축약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질문을 되게 수학적으로 바꿔서 그렇지, 원래의 질문은 이거였지. 직사각형도 아니고 정사각형도 아니고 직각삼각형도 아닌 뭐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닌 어떤 도형의 넓이를, 그것도 곡선으로 이루어진 곡면이 있는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그래서 출발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한쪽을 곡선으로 낀 거야. 그리고 그 곡선을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y는 fx라는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전마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생각보다 수학이 되게 단순해서 처음부터 저걸 뭔가 과학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비슷한 넓이만 구해도 된다는 마인드로 저거의 넓이랑 최대한 가깝게 넓이를 구해보려고 어떻게 하냐면 쟤를 쪼개 잘라요. 근데 자르는데 우리가 기존의 넓이를 구할 줄 아는 도형으로 쪼개. 그럼 너네가 기존의 넓이를 구할 줄 아는 도형 뭐뭐 있어? 사각형, 사각형 원 있잖아. 근데 그거 중에서 뭐가 제일 편해? 사각형.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편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어쨌든 직각, 직각이 있는 게 편하죠.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얘네들을 쪼개. 근데 얘네들이 직사각형으로 쪼개져, 안 쪼개져? 당연히 안 쪼개지지, 곡선인데. 근데 야, 이거 Y축 왜 이렇게 기울었냐? 개킹 받네. 어쨌든 자, 쪼개는데 오른쪽 왼쪽 골라봐. 왼쪽? 오케이.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쪼개서요. 몇 번 쪼갤까? 이렇게 직사각형 여러 개로 쪼개는 거야. 근데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뭐에 의존하게? 함수값에 의존하게. 지금 보시면 내가 아까 왼쪽 오른쪽 고르라 했잖아.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왼쪽 끄트머리가 함수에 붙게 만든 거예요. 지금은. 오케이? 원래는 이게 저 구간 안에서의 최대값 혹은 구간 안에서의 최소값으로 찾아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걸 높이로 삼는 건데, 그냥 우리는 좀 쉽게 더 초딩적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합시다. 이 구간을 쪼개가지고 왼쪽 그 구간에서 왼쪽 끝 있죠? 그 왼쪽 끝의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 여러 개로 넓이를 쪼개본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합쳐버리면 저 부분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랑 비슷하겠지. 같을 수는 없겠죠? 뭐 같으면 엄청난 우연이지. 비슷하겠죠. 비슷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오차가 있다는 거잖아. 그지? 어떤 부분에 오차가 생겨? 여기 이렇게 남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 실제로 여긴 넘어가 버리고 여기는 덜 차여지고, 그지?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그지? 그러면 저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뭘까? 야, 근데 3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앉아 시선 처리 존나 힘들게 만드네. 괜찮아. 이게 오차를 좀 더 줄이려면 요 간격을 좀 더 짧게 해가지고 요 부분이 좀 넓이가 적어지면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보다 반으로 더 잘라. 지금 쪼갠 거보다 반으로 더 잘라서 이렇게 채워버리면 여기서 넓이가 좀 그 오차 범위가 좀 줄어들 거 아니?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자른다고 치면, 그지? 맞아? 네. 그러면 이거 쪼개는 거를 최대한 얇게 쪼개면 쪼갤수록 오차 범위가 작아지겠네? 맞아? 그지? 자, 그럼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나타낼 건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도구들이긴 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못 배울 건 아니야. 다만 어려울 뿐.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수학적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일단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도형의 양쪽 끝값이 A랑 B거든? 그럼 이 구간의 길이는 뭐야? B-A겠죠? 그지? 근데 이거를 N등분 할 거야. B-A를 N등분 할 거예요. 그럼 요거 한 칸의 길이가 몇이겠어요? N분의 B-A가 되겠죠. 맞아? 쉽지? 지금 얘네들을 N등분 했어. N등분. 오케이? 자, 초딩적으로 왼쪽 값을, 그 구간의 왼쪽 값에서의 함수 값을 높이로 삼는 직사각형을 찾을 거거든? 그럼 이 첫 번째 직사각형 있죠? 네. 넓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 얘를, 잠깐만. 얘를 뭐 S1이라고 하고, 얘를 S2라고 하고, 마치 수열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S1은 요거 밑변의 길이 곱하기 FA. 그럼 FA 곱하기 N분의 B-A. 그제? 두 번째 직사각형 어떻게 불러야 될까? A 플러스 N분의 B-A를. 그치. 여기를 대입한 거잖아. 요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을 높이로 삼을 거잖아. 근데 요 값은 A에서부터 N분의 B-A만큼 한 칸 간 거. 그러면 S2는 F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N분의 B-A. N분의 B-A는 안 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애초에 처음부터 등분했으니까. 오케이? S3는 FA 플러스, 그치?
F A 플러스 n분의 2b-a 되겠지. 곱하기 n분의 b-a. 자,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가겠죠. 그치? 어디? 아, 그러네. Sorry. 예리해, 아주. 좋아. 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네. 그죠? 이런 게 몇 개 있을 거? n개 있을 거. 그럼 걔네들을 다 더하면 얘랑 넓이가 매우 비슷하겠지. 자, 뭔가 패턴이 비슷하죠? 뭐만 변하겠어? 이 앞에 숫자만 변하겠지? 이 앞에 숫자만 변하는데 걔네들 다 더하는 거 이거 뭐 쓰면 좋겠어? 에서도 수열의 합, 그지? 기호는 시그마. 이 시그마로 나타내서 얘네 다 더한 거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자, 어떤 부분이 변하나 잘 보자. n분의 b-a가 몇 번 더해지는지가 변했지. 그지? n분의 k 곱하기 b-a. 그러네. 0부터네. 그럼 여기를 k-1로 하자. 오케이? 그럼 되지? 인정? k-1, b-a. 곱하기 n분의 b-a. 이거죠? 좀 더럽네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얘는 일종의 수열의 합. n번째 항까지의 합. 그럼 얘는 지금 뭐? n에 대한 식이다. 이거 굳이 따지면 n의 값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n에 대한 식이야. 몇 번 쪼개냐? 10개로 쪼개냐? 20개로 쪼개냐? 30개로 쪼개냐? 31개로 쪼개냐에 따라서 이거의 값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죠? 그럼 얘는 n에 대한 식. 근데 우리 아까 잠깐 그 논의를 했죠. 저 오차들이 생기는데 요런 오차들이 생기잖아? 이 오차들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뭐겠다고? n이 최대한 커지면 돼. 얼마나 커지는 게 제일 좋아? 그냥 계속 커지면 좋지. 그래서 뭐가 있어? 아까 나왔잖아. 극한, 무한대. 만약에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 이 합을. 그리고 만약에 이거의 극한값이, 자, n에 대한 식입니다. n에 대한 함수라고 볼 수 있죠. n이 졸라 커졌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이거의 값이 수렴해서 존재했다고 치자. 수렴 안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존재했다고 치자. 그러면 걔가 저 넓이랑 같을 거라고. 같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저 넓이를 이걸로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건 약간 찝찝함을 남겨. 어떤 찝찝함을 남겨? 그치, 정말일까? 그 다음에 나는 왼쪽 끝으로 했는데 오른쪽으로 끝으로 하면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오른쪽 끝으로 했더니 만약에 얘가 존재한다면 오른쪽 끝으로 해도 같은 값으로 존재해요. 한대요. 어차피 우린 이거의 극한값을 진짜로 구하는 과정을 해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린 지금 이론적 이야기만 할 거야. 졸라 내가 풀지 않아도 되는 수학 이야기를 할 거라고. 스토리 얘기만 할 거라고. 오른쪽 끝으로 해봤더니 만약에 얘가 존재하는 경우에 컷해. 오, 개꿀. 사실은 그 구간에서 저게 연속인 함수라면 반드시 그 안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둘 다 존재하거든. 그게 뭐더라? 연속인 함수라면 그 구간 안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최대최소 정리죠. 그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라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갖는다. 최대최소 정리. 그럼 최대최소 정리에 의해서 여기서 n등분되어 있는 모든 구간 안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는데 그걸 최대값 가지고 높이를 잡아가지고 사각형을 구하고 최소값을 잡아가지고 높이를 구해서 사각형을 구해도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극한값이 같더라 이거야. 그래서 아 이거 넓이가 이거라고 해도 되겠다 라는 결론을 얻었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곡선을 가지고 곡선이 껴있는 어떤 도형에,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찾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사실 n의 값은 처음에 어떻게 설정하는지 중요하지가 않죠. 왜냐면 실제로 설정하는 게 아니고 n을 미지수로 설정을 해야 되지. 여기서 그럼 바뀔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요 a랑 b라는 값은 바뀔 수 있겠죠. 구간의 길이, 구간의 위치가 변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함수도 바뀔 수 있겠죠. fx. 그지? 그럼 특별히 지금 이 넓이는 어떤 넓이냐면 fx라는 함수가 x축이랑 fx랑 x는 a, x는 b 이 부분으로 이루어진 넓이인 거잖아. 그치? 이 정보와 이 넓이라는 정보 안에 어떤 특징이 있는 거야? fx라는 함수가 x는 a부터 x는 b까지의 넓이다라는 게 들어있는 거잖아. 이 안에. 그래서 얘를 졸라 길잖아. 한마디로 표현하려고 기호를 하나 만들었어. 그게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이게 a, b, fx dx 쟤를 이렇게 부르자. 이거의 값이 존재하면,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걔를 이렇게 부를게요 라고 한 거야. 오케이? 이 기호의 의미야. 자, 우리 지금 부정적분에서 요 기호 알죠? 이 기호의 의미는 원래 뭐예요? 미분했을 때 fx가 되는 함수죠. 얘랑 졸라 비슷하지? 뭐만 달라? 여기 a, 여기 b, 여기 그것만 빠진 거잖아. 그지? 그럼 얘랑 뭐가 관련이 있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지금 그거의 연관성을 상상하면 어차피 우리 머리로는 못 따라갑니다. 자, 이런 걸 안 배웠다고 치고 얘 기호를 이 식의 의미를 이렇게 둔 거예요. 이 식의 의미가 뭐였는지 기억나죠? 저 부분의 넓이야. 오케이? 자, 근데 이 식이 좀 특이한 게 있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넓이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했는데 넓이라는 건 항상 양수잖아. 네. 근데 우리가 이 넓이를 어떻게 구했냐면 직사각형의 넓이로 구했고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높이가 함수값이었어. 그럼 여기서 물음표가 생겨. 저 함수값이 음수면 절대값 씌우면 되죠. 근데 절대값을 안 씌우고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 음수가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만약에 이 짓을 똑같이 했는데 함수가 좀 달랐어. 여기가 x축. fx가 이렇게 생김. 여기가 a, 여기가 b. 근데 똑같이 이런 계산을 했어.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a부터 b까지 여기를 n등분 해가지고 n등분 짜게 해가지고 이 왼쪽 부분의 함수값을 여기 길이에다가 곱했어. 그러면 이 넓이가 나오는 게 아니죠. 뭐가 나와? 저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값이 나오겠지. 왜냐면 실제 함수값이 음수였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계산된 값이, 요거 계산한 값이 음수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만약에 지금 저 예시에서 얘를 계산을 해서 딱 나왔는데 걔가 마이너스 20이야.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이 부분의 넓이는 몇이다? 20이다. 이 도형의 넓이는 20인데 우리가 이 정적분을 계산하는 이 계산을 하는 방법에서 함수값을 높이 삼아서 곱하기 때문에 그 함수값이 음수인 경우에 얼마든지 음수값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지?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 결과물이 플러스이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fx가 x축보다 위에 있었냐 아래에 있었냐가 바뀌겠네. 그지?
거꾸로지 사실. fx가 위에 있었냐 아래에 있었냐에 따라서 요거 결과물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도 바뀌겠지. 그렇지? 오케이? 어렵지 않죠? 어려워? 어때? 현재까지. 너네한테 이게 계산을 안 시키면 어렵지 않지? 그지? 그냥 개념으로만. 저 부분의 넓이를 더한 것. 근데 리미트 n을 씨발 무한대로 보냈어? 뭐 더 잘게 쪼개지겠지? 오차는 줄어들 거고. 그지? 그럼 만약에 이게 fx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y는 fx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요. 똑같이 여기를 또 n등분해. 그래서 여기 왼쪽 함수값을 높이 삼아가지고 넓이를 구했어. 그거 다 더했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어. 그러면 봐봐. 만약에 이 부분의 넓이가 실제 넓이가 뭐 20이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실제 넓이도 20이었다고 치자. 네. 그러면 저거의 계산값은 어떻게 나올까? 0이 나오지 않았을까? 연주되면? 저 부분은 분명히 그냥 요 계산하면은 양수값으로 계산이 될 거고 근데 좀 밑에 있는 건 분명히 함수값이 음수라서 음수값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빵 될 거라는 거지. 그지? 만약에 얘가 20이 아니고 얘가 23이었어. 요 밑에 부분 넓이가 23이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3 나오겠죠? 상쇄돼서. 거꾸로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2면 플러스 2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요 계산의 의미가 항상 넓이 그대로를 나타내는 건 아니네. 그지? 그지? 굳이 말하자면 이 계산의 의미는 x축을 기준으로 윗부분에 있는 넓이는 양수값으로 뱉어주고 아랫부분에 있는 넓이는 음수값으로 뱉어준 합이네. 그지? 이 AB라는 구간 안에서 함수가 여기가 A, 여기가 B일 때 함수가 AB라는 구간 안에서 이지랄 나면 양수 부분 넓이만 다 플러스로 더해주고 음수 부분 넓이는 다 마이너스로 더해가지고 다 합한 값이네. 그러니까 그냥 넓이라고 하면 안 되긴 해. 그제? 맞지? 아, 그런 거구나. 이 계산이라는 게.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근데 문제는 얘를 계산하기가 뒤지게 빡세요. 왜냐면 뭐 지금 형태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f라는 함수에다가 뭘 대입하겠다는 거잖아. 그것도 개복잡한식 a 플러스 n분의 k-1 곱하기 b-a를. 그죠? 그러면 저거를 일일이 계산을 하냐? 일일이 계산을 했다. 원래는 일일이 계산을 했는데 이 수학하는 인간들이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거 하나 발견했어. 되게 신기한 거. 자, 이 기호 의미 잘 보세요. 이 의미는 이거였다잉. 그지? 지워도 되겠지? 네. 자, 이번엔 y는 fx가 있고 아니 ft가 있었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 무슨 축? t축. t축에 여기가 t는 a.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t는 x라는 선을 둬.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한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x까지 ft라는 함수의
넓이를 계산을 한 거죠. 그러면 아까 그 기호로 쓰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가 되거든. 그럼 만약에 여기서 x가 변수라면 이 넓이는 x값에 의해서 그 값이 변하는, x가 어디냐에 따라서 x가 여기면 넓이가 어떻게 계산되고, 여기 x가 여기면 넓이가 어떻게 계산되고, 여기면 얼마, 여기면 얼마, 이렇게 x값에 의해서 그 넓이가 바뀌는 x에 대한 함수라고 볼 수 있겠지. 맞아? 얘를 뭐라고 할까? x에 대한 함수니까 x를 변수로 쓸 거긴 한데 sx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미친 척하고 이 sx라는 함수를 미분해 볼 겁니다. sx를 미분한다고? 도함수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s'x는 이론상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뭐예요?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조금 고급지게 해볼까 오랜만에, 델타 x가 빵으로 갈 때, 델타 x가 빵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s x 플러스 델타 x 빼기 s x. 맞지?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리미트 델타 x가 빵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아니지, 인테그랄 a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 ft dt 빼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요 딱으로 되겠죠? 네. 근데 생각해봐. 얘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될까? 얘 의미는 a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 x 플러스 델타 x면은 뭐 여기 델타 x라고 치고, a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의 값이 이 넓이죠. 네. 거기서 뭘 빼겠다고? a부터 x까지 ftdt를 빼겠대. 네. 그럼 뭐가 남겠어? a부터 델타 x까지? 델타 x는 어디에? x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 이 부분이 남겠죠? 맞음?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거 남겠네. 맞음? 그지? 맞아요? 그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x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 ft dt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아? 네. 이걸 계산해야 되네? 그지? 만약에 이걸 계산할 수 있으면 그게 곧 도함수겠죠. 그죠?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개 어려운데요. 자, 지금 x가 고정되어 있는 값이라고 치고 델타 x가 0으로 가는 짓을 할 거예요. 그죠? x가 어떤 고정된 값이라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를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구간 x 플러스 델타 x는 닫힌 구간에서 ft가 연속인 함수라면 분명히 최대값이 어딘가 있을 거고 최소값이 어딘가 있겠죠. 그죠?
자, x와 델타 x 값이 어떤 값으로 딱 고정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저 구간 안에서 분명히 최대값이 있을 거고 최소값이 있을 거죠. 오케이? 네. 그러면 지금 봐봐.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 ft dt는 여기서 여기 사이의 넓이죠. 얘는 분명히 델타 x 곱하기 라지 m보다는 어때? 작거나 같겠죠. 델타 x는 여기 밑에 요 밑변의 길이거든. 라지 m은 여기 최대값이니까 뭐 여기라고 치면은 요 직사각형보단 그래도 야가 작지 않겠니? 이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최소값 스몰 m이 있어. 그럼 스몰 m 곱하기 델타 x보다는 얘가 크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스몰 m 곱하기 델타 x 곱하기 스몰 m. 그지? 네. 그지? 얘랑 얘가 반드시 존재한다.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 배운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최대 최소 정리 문제 풀면서 싸워본 적 있습니까? 없죠. 이 개념 때문에 배운 거예요. 물론 이 개념이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지만. 그럼 지금 이 등식, 이 부등식에서 델타 x로 양변을 나눠. 델타 x로 양변을 나누면 얘가 스몰 m보다는 그거 나왔고 라지 m보다는 작거나 같은 뭐 일단 부등식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죠?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 델타 x 값이 변하면요. 이 라지 m 값과 스몰 m 값도 변하겠죠. 네. 그럼 이 라지 m은 사실 델타 x에 관련된 함수인 거야. 네. 스몰 m도 사실 델타 x에 관련된 함수인 거야. 그지? 네. 그러면 이렇게 쓸게요. 라지 m 델타 x, 스몰 m 델타 x. You know? 자, 이거 어디서 봤어? 지금 내가 구하려는 이 극한의 식이죠. 네. 그럼 델타 x가 0으로 가면 부등식 사이에 껴있다 얘가 내가 구하고 싶은 애가 만약에 여기를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낸 값을 구할 건데 만약에 얘를 델타 x를 0으로 보낸 값이랑 여기 얘를 델타 x 0으로 보낸 값이 만약에 같으면 이거 뭐야? 샌드위치 정리죠. 샌드위치 정리에서 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네? 뭘로? 얘랑 얘가 수렴한 값으로. 그지? 샌드위치 정리가 아니고 원래 뭐였지? 함수의 극한의 뭐 아무튼 함수의 극한의 대소에 관련된 그 개념으로. 그지? 그래서 요걸 생각해봤다. 리미트 델타 x가 빵으로 갈 때 스몰 m 델타 x가 어디로 갈까? 또한 리미트 델타 x가 빵으로 갈 때 라지 m 델타 x가 어디로 갈까? 자, 라지 m 델타 x와 스몰 m 델타 x의 원래 의미는 뭐였냐면 x와 x 플러스 델타 x에 있는 그 구간 안에 있는 값 중에 제일 큰 값이 라지 m 델타 x, 그 구간 안에 있는 값 중에 최소 값이 스몰 m 델타 x.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델타 x가 빵으로 수렴해 버린다면 뭐랑 같아지 이게? fx랑 같아지겠죠. 봐봐. 여기 함수값이 뭐예요? fx. 여기 함수값이 뭐예요? fx 플러스 델타 x. 근데 얘네 둘이 한없이 가까이 붙어. 그럼 그 구간에서 제일 큰 값은 뭐예요? fx. 제일 작은 값도 fx라고 할 수 있겠지. 얘네들이 딱 붙는다면. 그지? 그래서 얘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질 거냐면 fx에 가까워질 거. 얘도 점점 어디에 가까워질 거냐면 fx에 가까워질 거야. x가 고정된 값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지? 그 값에 가까워지겠죠? 점점. 이게 봐봐. 극한값의 개념을 잘 생각해보면 극한값은 그 값으로 변한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변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뭐예요? 그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이잖아. 그럼 얘는 fx가 되진 않겠죠. 왜? 구간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fx에 가까워지겠죠. 얘도 fx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얘 뭐야?
얘가 fx가 돼버려. 그지? 뭐가? 얘 도함수가 얘가 된다고.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아까 이 a부터 x까지 넓이로 잡은 함수에 a부터 x까지 ft라는 함수에 x축과 이루는 넓이를 어떤 함수로 잡았더니 금마 미분한 게 뭐다? fx다. 그러면 이 sx라는 함수는 거꾸로 생각하면, 자, 부정적분 개념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 sx라는 함수는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이다. 그지? 그지? 그럼 얘는 라지 fx 플러스 c라고. 오케이? 아니, x는 이렇게 가만히 있고 x 플러스 델타 x가 이렇게 붙을 거죠. 왜? 이렇게 되겠네? No? 여기서 라지 fx는 뭐야?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입니다. 그지? 그지? 그럼 이제 뭐가 궁금해? C만 하면 되잖아. 라지 fx는 만약에 내가 fx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라지 fx는 어쩌면 구할 수도 있지. 그지? 우리가 부정적분 할 수 있으니까. 그지? C만 알면 되잖아. 근데 봐봐. 여기서 x자리에 a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x자리에 a 대입하면 a부터 a까지 ftdt. 그냥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넓이가 있겠습니까? 넓이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a를 대입하면 x에 a를 대입하면 라지 fa겠지, 여기. 근데 여기가 빵이다. 즉, 이 식에서 공간 좀만 있으면 되는데 아쉽다. 이 식에서 x에 a를 대입하면 좌변은 뭐? 0. 빵은 라지 fa 플러스 c. 그럼 c는 뭐야? 마이너스 라지 fa. 다시 말해서 얘는 c가 마이너스 라지 fa니까 바로 대입해버리면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랑 같더라. 이게 뭔 개소리냐면 fx라는 함수가 있었고 거기서 a부터 x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었다. ft라는 함수가 있었어. a부터 x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서 그 넓이를 구하는 계산을 해봤는데 그 값이 뭐랑 같냐면 이 ft라는 함수의 부정적분 있죠. 그 부정적분에다가 x 대입한 거에서 부정적분에다가 a 대입한 걸 뺀 거랑 같다고. 오케이? 응? 그게 돼. 이게 미분적 분할의 기본 정리라는 건데요. 원래 이렇게 해서 결론을 딱 얻은 거야. 그러니까 이 계산을 어디 갔어? 지웠구나.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어차피 영상 찍혔으니까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엔병 너무 중요해서 안 지워지죠? 봐봐, x에다 b 넣고 생각해 볼게. 요 등식에서 x에다 b 넣으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는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여기서 라지 fx의 의미는 뭐겠어? 미분하면 fx가 나오는 함수.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더라. 내가 여기서
ft라는 함수에서 a부터 b까지의 여기 면적을 구하고 싶어가지고 막 계산을 해봤는데 그게 사실 뭐랑 같다? 이 ft라는 함수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찾아. 근마에다가 왼쪽 끝인 a 대입하고 오른쪽 끝인 b 대입해서 오른쪽 끝 대입한 거에서 왼쪽 끝 대입한 거 빼면 얘 부정적분에다가 그러면 거기 넓이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부정적분이랑 넓이 사이의 관계를 부정적분이랑 저 부분의 넓이에 대해서 원래는 관계가 있어서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관계가 있네가 된 거야. 오케이? 자, 원래 적분이라는 개념은요. 원래 처음에 적분이라는 개념은 넓이에 관련된 개념이었어. 미분이라는 개념은 뭐였냐면 그 함수의 도함수.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알아내는 뭐 요딴 과정에 대한 개념이었어. 그지? 미분은 기울기에 관련된 개념이고 적분은 넓이에 대한 개념이었어. 그럼 이 둘이 원래 관련이 있어서 딱히 없었.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살아완. 근데 나중에 넓이에 관련된 개념을 다루는 과정에서, 즉 적분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넓이에 대한 함수를 잡고 어떤 구간의 경계를 변수로 하는 넓이에 대한 함수를 잡고 그 함수를 다루다가 그 함수를 미분할 일이 생겨서 미분을 띡 했는데 뭐가 나왔어? 그 안에 있는 원래 함수가 나왔어. 그러면 넓이 함수를 사실 뭘로 구할 수 있다? 미분의 역연산으로 구할 수 있네? 넓이 함수가 미분의 역과정으로 구할 수 있네? 그래서 그때부터 미분과 적분이 반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같이 공부되기 시작한 거야. 원래는 따로따로 발전하고 있던 학문이었는데 심지어 적분이 훨씬 오래전부터 나오는 개념이었는데 기울기를 구하는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하는 미분이라는 개념은 한참 나중에 등장해서 막 공부가 되고 있었고 적분이라는 개념은 저 옛날부터 뭐 기원전부터 있었다 그래요. 옛날부터 나온 개념이라서. 왜냐하면 지금 내가 설명한 거 너네도 이해했잖아. 그지? 내가 수학적 기호를 안 쓰고 설명했으면 초등학생도 이해했을 거거든? 그지? 그냥 저 부분 곡선에 대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 오차를 감소하고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직사각형 넓이를 더해서 만들었어. 이 정도니까 적분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되다가 여기서 넓이 함수를 잡은 다음에 미분이라는 걸, 여기서 배운 미분이라는 걸 딱 해봤는데 여기서 짱! 걸렸어. 오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넓이를 구할 때 부정적분이 필요하다. 네,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양쪽 끝값 대입해서 빼면 그 값이 곧 넓이 값이랑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